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수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보다 더 값진 우주 산업의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간 전쟁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미사일이 빗발치고 국가 통신망이 마비된 절체절명의 순간, 일개 기업이 쏘아올린 위성이 한 나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전쟁의 승패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힘의 주인공,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국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괴물 같은 기업이 드디어 2026년 주식시장이라는 링 위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월가는 이미 흥분 상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가 될 것이라며 현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2026년 가을 상장종이 울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과연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장담컨대 99%의 개인 투자자는 구경만 하게 될 겁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잔치는 기관 투자자들과 초고액 자산가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매수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여러분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10년 전 테슬라를 놓쳤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이 거대한 부의 파도를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에도 반드시 개구멍은 있습니다.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야죠. 월가 선수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쉬쉬하며 자기들끼리만 담고 있는 대체 주식들, 그리고 상장 당일 남들보다 싸게 진입할 수 있는 매매 기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전쟁의 판도까지 바꾸는 이 거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기 위해 닫힌 정문 대신 비밀 통로로 진입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밀한 작전 지시서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2026년이라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보다 영리하게 그 과실을 챙기는 소수의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 통로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스페이스X에 열광할까요? 왜 월가는 이 기업의 가치를 최소 1100조 원, 아니 그 이상으로 평가할까요? 단순히 로켓을 재사용해서 비용을 아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100조 원?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래서 잠깐 1100조 원이 어느 정도 급인지 감을 딱 잡아볼게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2025년 12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636만 9,530억 원, 즉 약 637조 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월가가 말하는 스페이스X의 1100조 원은 삼성전자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의 가치와 비교해도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급이 다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단순히 로켓 회사, 발사 비용을 줄이는 회사로만 보면 이 숫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월가는 스페이스X를 우주를 지배하는 인프라 플랫폼, 발사체, 위성망, 통신, 데이터, 국방까지 그 판 전체를 먹는 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1100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는 그들이 만든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보여준 7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에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 회사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재난, 그리고 일상을 지배하는 필수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우크라이나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러시아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의 기존 위성통신망과 지상 인터넷망을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켰습니다.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탱크를 밀고 들어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거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끊어졌던 통신이 복구되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러시아 전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격 좌표를 수정해 정밀 타격했습니다. 고립되었던 시민들은 가족에게 생존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에도 위성통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고립을 대비한 디지털 방패,
대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가장 등골이 서늘해진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섬나라 특성상 대만의 인터넷은 해저 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만약 중국이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이 케이블을 끊어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거죠. 실제로 2023년 마쭈엘도 케이블이 훼손되어 통신 대란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스타링크를 벤치마킹하고 협력하여 해저 케이블이 끊겨도 통신이 가능한 독자적인 위성 통신망 구축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술이 한 국가의 안보 보험이 된 셈입니다. 세 번째 장면, 자연재해 속 유일한 동화줄, 통가 화산 폭발입니다. 2022년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통가와 세계를 잇는 유일한 해저 광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말 그대로 디지털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구조 요청도 못하고 피해 상황도 알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스타링크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긴급 지원한 단말기를 통해 통신이 복구되었고 정부 관료들의 연락망이 살아났으며 구호물자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복구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리지만 위성망은 단말기만 있으면 즉시 연결된다는 기동성을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 무너진 도시의 긴급망, 일본 노토반도 지진입니다. 지진 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일본조차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지진으로 지상기지국의 전력이 끊기고 광케이블이 단절되면서 휴대폰이 불통되었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이재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일본 통신사 KDDI와 협력해 피난소, 학교, 관공서에 스타링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자 이재민들은 안부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선진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성통신 확보가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통제된 사회의 자유의 틈, 이란 히잡 시위입니다. 2022년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독재 정권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위를 진압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타링크가 변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와 함께 현지 활동가들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배낭에 넣어 밀반입했습니다. 이 작은 접시 안테나를 통해 시위 상황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이 독재 정권의 정보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기술이 자유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 문명의 이기인가 범죄의 도구인가, 브라질 아마존입니다.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 불모지였던 아마존 밀림에 스타링크가 보급되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오지의 학교와 보건소에서 원격 교육과 진료가 가능해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금광 채굴업자와 마약 카르텔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스타링크를 이용해 단속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범죄 조직 간의 연락망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 파급력은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 극한의 환경 극복, 남극 맥머도 기지입니다. 과거 남극 기지는 저해상도 텍스트 전송조차 버거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가족과 통화 한번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 설치 후 테라바이트급 연구 데이터를 본국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물론 연구원들이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천지개벽했습니다. 지구상 어디든 아무리 극한의 환경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자, 이 7가지 장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쟁, 안보, 재난, 인권, 그리고 범죄와 극한의 환경까지 인류가 마주한 모든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터지는 이 압도 지배력. 이것이 바로 월가가 2026년 스페이스X 상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스타쉽입니다. 스타링크가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라면 스타쉽은 그 소프트웨어를 우주로 나르는 하드웨어의 혁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1kg의 짐을 우주로 보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약 54,000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배송비였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패컨 9은 이 비용을 2,700달러, 약 300만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비용을 20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개발 중인 초대형 로켓 스타쉽이 완성되어 상용화되면 이 비용은 킬로그램당 몇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혁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의 가격 파괴입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경쟁자인 아마존의 굴욕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을 만들겠다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무섭죠.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이 자기네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자체 로켓 개발이 늦어지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결국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자인 스페이스X 로켓을 돈 주고 빌려 탔습니다. 전쟁 중인 적군에게 배송비를 내고 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부품부터 로켓 제작, 발사, 위성 운영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해먹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남들이 1,000억 원 들여서 쏠 때 얘네는 재사용 로켓으로 100억 원이면 쏩니다. 비용을 90%나 줄여버린 겁니다. 이건 경제적 해자가 아니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통곡의 벽을 세운 겁니다.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2026년,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제국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화성으로 갈 자금을 땡기려 할 겁니다. 기업 가치만 최소 1,100조 원, 웬만한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괴물이 오는 겁니다. 자, 회사가 좋은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주식을 안 사는 게 바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상장 시스템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공모주 청약하면 균등 배정이라고 해서 치킨값이라도 벌게 해주죠. 온가족 계좌 동원해서 신청하면 한두 주라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자비로운 시스템이 없습니다. 스페이스X처럼 전 세계가 침 흘리는 인기 초대형 기업의 상장 주식은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주관사들이 자신들의 VIP 고객인 거대 기관 투자자들과 수백억 자산가들에게 미리 다 나눠줍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떨어질 물량은 영주, 단 한 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장하는 날 시장가로 사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상장 당일에는 광기에 휩싸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적정 가치의 2배, 3배까지 순식간에 튀어오릅니다. 과거 사례를 볼까요? 전기차 트럭 회사 리비안, 기억하십니까?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며 화려하게 상장했죠. 상장 직후 주가가 폭등해서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때 꼭지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90% 넘게 빠지면서 계좌가 녹아내렸습니다. 쿠팡 상장 때도 69달러에 산 분들, 지금 20달러 됩니다. 선전 첫날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가 아닙니다. 탐욕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 불기둥에 뛰어드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정문이 막혔으면 개구멍을 찾아서라도 들어가야죠. 지금부터 월가 선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 주식, 즉 우회로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회로, 우주산업의 펩시콜라, 로켓랩입니다. 스페이스X가 코카콜라라면 로켓랩은 펩시입니다. 시장은 1등의 독주를 싫어합니다. 만약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하다가 폭발해서 운행이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2등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 2등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한 게 바로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은 단순히 작은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뉴트론이라는 중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견제할 유일한 대항마가 됩니다. 실제로 이미 연간 발사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며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로켓 발사뿐만 아니라 위성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우주 솔루션을 팔면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우주 산업 전체에 돈이 몰리면 그 자금은 너무 비싼 1등 주식 대신 저평가된 2등 주식, 로켓랩으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대안입니다. 두 번째 우회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을 위한 히든카드,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이 종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석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인터넷을 쓰려면 지상에 전용 안테나, 그 접시 같은 걸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다릅니다. 우주에 있는 위성이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과 직접 연계됩니다. 그냥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쓰는데 산꼭대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5G가 터지는 겁니다. 기지국을 우주에 띄워버리는 개념이죠. 이를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만 한다면 전 세계 통신 시장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이미 미국의 AT&T,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아직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입니다. 막대한 위성 발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면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을 즐기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부분, 잃어도 되는 돈 정도는 담아볼 만한 매력적인 복권 같은 주식입니다. 세 번째, 우회로.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진 숨겨진 파트너, 에코스타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위성통신 회사인데 아주 재미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하려면 전파가 다니는 고속도로, 즉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에코스타가 가지고 있던 좋은 주파수 대역을 스페이스X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스페이스X의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에코스타를 산다는 건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의 지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들리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이 회사의 가치도 덩달아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마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회로, 우주산업의 곡괭이와 청바지, 레드와이어입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레드와이어가 딱 그 청바지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에서 태양 전지판을 펴거나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심지어 우주 무중력 공간에서 3D 프린터로 인간의 장기를 만들거나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미래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많이 쏘면 쏠수록, 아마존이 위성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회사의 부품 주문은 늘어납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구조. 이게 바로 인프라 기업의 매력입니다. 자, 이제 어떤 주식을 봐야 할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목만 안다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까지 남은 시간, 우리는 5단계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전 1단계, 총알 확보와 환율 방어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삽니다. 2026년에 상장 임박해서 달러 환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환율도 덩달아 튀어 있을 겁니다. 남들 다 살 때 환전 수수료 내고 비싼 환율에 사면 시작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지금부터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총알이 없어서 못 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계좌에 찍힌 달러 예수금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작전 2단계, 진짜 티커를 확인하라입니다. 상장 뉴스가 나오면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주식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줌 비디오가 상장할 때 엉뚱한 줌 테크놀로지가 폭등했던 해프닝 기억하십니까? 스페이스X의 티커, 즉 종목 코드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만 믿지 마시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페이스X가 제출한 상장 신청서 S1 서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진짜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짜에 속을 때 진짜를 조준하는 것, 그게 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작전 3단계, 과거의 실패를 복귀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니비안이나 쿠팡, 코인베이스 같은 IPO 대어들의 차트를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상장 첫날의 그 화려한 불꽃놀이가 얼마나 처참한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상장 초기의 가격은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마케팅과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품일 확률이 90%입니다. 내가 산 가격이 꼭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공포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작전 4단계, 상장 당일의 지정과 매수 전략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상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빨간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지금 안 사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세력들의 설거지 대상이 됩니다. 절대 시장가로 사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생각한 적정 가격에 지정과 주문을 걸어두십시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라면 나는 $120까지만 사겠다라고
상한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안 사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상장 첫날의 광기는 며칠 못 갑니다. 일주일, 한 달 뒤에 거품이 빠지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올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조급함은 언제나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작전 5단계, 마음 편한 ETF 전략입니다. 만약 개별 주식 공부하기도 싫고 변동성도 너무 무섭다면 ETF라는 훌륭한 피난처도 있습니다. 티커명 UFO나 ARKX 같은 우주산업. ETF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의무적으로 그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사지 않아도 ETF를 들고 있으면 스페이스X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의 변동성은 피하면서 성장의 과실은 챙기는 겁쟁이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스페이스X의 상장은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에 이어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대만의 해협에서, 아마존의 밀림에서, 그리고 남극의 기지에서 이미 스페이스X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쇼에서 관객으로 남을지 주인공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정문이 잠겨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켓랩, 에코스타, 레드와이어, 그리고 야수의 심장,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뒷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달러라는 청화를 채우고 지정과 매수라는 안전벨트를 메고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뉴스 보고 허둥지둥할 때 미리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만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들은 미래가 유망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들입니다. 스페이스X가 기침을 하면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로켓 발사가 한번 실패하면 주가가 10%씩 빠지기도 합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섰을 때 움직이십시오. 남의 말만 듣고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2026년은 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그 해는 인생을 바꿀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지도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